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얼마 전에요. 112 상황실에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이번에는 신고 전화가 아닌 문자를 소개해 드릴 시간인데요. 네. 경찰에 신고해야 할 긴급한 상황이 생겼는데요. 저는 112에 전화만 되는 줄 알았더니 최근부터는 문자로도 신고가 가능하다고 네. 합니다. 그런 사례입니다. 지난 20일 낮 광주 서구에서요. 112 상황실에 신고 문자가 한 통 접수가 됐습니다. 네. 신고 내용이요. 이 버스에서 남성이 다른 승객의 다리를 촬영하고 있다라는 신고 내용이었는데 어머, 세상에. 경찰은 이 문자 메시지를 받고 해당 버스의 위치를 확인한 뒤 이 버스가 곧 도착할 버스 정류장으로 급히 출동을 했습니다. 아하. 언뜻 드는 생각이 이담 아나운서. 112로 통화를 하면 신고를 하면 육성으로 신고를 하면 될 일이 왜 문자를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버스 안에서 전화로 어떤 사람이 다리를 찢고 있다라고 하면요. 그 다리 찢고 있던 사람이 그 전화하는 소리를 듣고 내려버릴 수가 있잖아요. 제가 무지했어요. 그래서 아하. 머리를 쓴 거죠, 이 아하. 신고자가요. 문자로 신고를 했고요. 네. 과연 어떻게 됐을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맞아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아하. 보시겠습니다. 네, 버스 정류장을 향해서 지금 손을 들어 보이는 버스 기사. 아는 사람 보고 인사한 걸까요? 자, 버스에 타려는 승객들은 일단 못하게 하고요. 네. 우르르 이제 경찰관들이 네, 버스에 올라탑니다. 어디 단체로 가나요, 경찰들이? 승객들이 손을 들어서요. 승객이 저기를 가리키죠. 저기 있습니다라고 가리킵니다. 네. 경찰관들이 승객이 가리킨 자리로 향하고 거기에는요. 버스 의자 아래 황급하게 몸을 숨긴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어머. 그리고 이 남성 잠시 후에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경찰서로 향하게 됐습니다. 저 몹쓸 인간 타조한테는 좀 미안합니다만 타조는 자기 머리만 숨기면 숨은 줄 안돼요. 저 인간 얼마나 다급했으면 버스 의자 밑으로 들어가려고 했네요. 최재명 교수님. 그러니까요. 그런다고 없어집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경찰이 그래서 다 탑승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 남성한테 갔어요. 왜냐하면 또 거기서 승객이 알려줬잖아요. 여기 있다고 이 사람. 네. 그래서 가서 휴대전화 내놔라 했더니 아하. 먼저 한 대를 준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열었는데 문제는 거기에 아무런 사진이 없었어요. 그 범죄 정황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아하. 그렇다고 경찰이 또 이걸 놓칠 거냐? 이 사람이 휴대전화를 2개를 갖고 있었던 어머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경찰이 눈치를 딱 챈 거죠. 아하. 일부러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 먼저 내고 끝날 줄 알았는데 솔직히 두 번째 휴대전화 내놔라 그랬더니 호주머니에서 꺼낸 거예요. 어머. 근데 거기에 바로 옆 승객 다리를 찍은 사진이 있었던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2대를 갖고 다니면서 한 대는 없는 것처럼 내보이고 나중에 실제 찍은 카메라는 두 번째 휴대전화에 있었던 겁니다. 아하. 그런데 보세요. 앞서 설명을 들으면 그 몰래 카메라를 찍힌 피해자가 신고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버스 기사님이 어떻게 알고 경찰한테 문자로 그러면 신고를 할 수 있었을까? 그거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고한 사람은 사실 이제 문자를 보낸 사람은 승객이고요. 네. 승객이 문자를 보낸 이후에 버스 기사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경찰을 탑승을 시킬 거 아닙니까? 네. 왜냐하면 버스 기사는 모르잖아요. 이런 일이 아하. 일어난지. 그래서 조용히 버스 기사한테 가요. 신고하고 나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일이 있어서 신고를 했으니까 다음 정류장에 경찰들이 타면 태워라. 어머. 라고 버스 기사한테 얘기를 하니까 세상에. 버스 기사가 저 손을 들잖아요, 지금. 네. 저기 이 차가 맞다라고 경찰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경찰관이 타기 전에 다른 승객들 못 타게 하고 경찰관 태우고 그리고 신고한 사람은 바로 여기 있다고 손으로 가르쳐주고. 아하. 그냥 그야말로 신고한 분과 버스 기사가 한 몸이 돼서 네. 범행 현장에 현행범을 체포하는데 도움을 준 것입니다. 그 피해를 당하신 승객분, 버스 기사님의 합동 기지가 발휘된 현장인데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객 중에서 다른 손님 다리를 몰래 촬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버스 위치를 처음 확인을 했습니다. 그 버스가 현재 어디로 오고 있는지 그래서 가장 빨리 검거할 수 있는 버스 정류장으로 우선 출동했습니다. 중간에 도주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버스 정류장 뒤편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버스에 올라타자마자 피해자가 깜짝 놀라서 버스 그 좌석 아래로 몸을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범행으로 이렇게 체포 검거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듯이 너무 당황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 저희에게 줬던 휴대전화를 보니까 아무런 사용 기억도 없는 휴대전화더라고요. 그 주머니를 보니까 한 대가 더 있는 것 같아요. 함께 탑승했던 여성의 저 다리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현장에서 대응을 정말 경찰분들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몹쓸 인간은 왜 저런 짓을 했답니까? 유인경 평론가님. 경찰이 물었더니 답변이 참 황당하고 공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뭐라 그랬는데요? 옆자리의 여자가 이뻐 보여서 그랬답니다. 참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했는데요. 경찰 조사에서는 또 이런 공색한 말도 했어요. 전에는 절대 이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순간적인 충동으로 이를 잘못을 저질렀다는 곧바로 용서해 주세요가 되는데요. 제발 순간적인 충동이란 말을 범죄자들은 그만 쓰셨으면 그러니까요. 좋겠습니다. 순간적 충동을 느끼신 분이 휴대전화 2대 들고 다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런 인간들은 입에서 나오는 게 다 말인 줄 알아요. 정말 몹쓸 인간들인데 이런 인간은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합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이 사건은 삼박자가 갖춰져서 검거에 성공한 사건이죠. 승객은 112에 문자 메시지로 신고를 하고 버스 기사는 승객 의사 전달을 바로 알아듣고 경찰에 수신호를 보냈고 경찰은 피의자가 숨겨둔 휴대전화를 찾아냈습니다. 이 정도 대처가 반복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불법 촬영은 뿌리 뽑힐 것 같습니다. 네. 이 경찰은 50대 남성을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성폭력 처벌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법정형이 징역 7년 이하 등인데 향후 검찰 여죄 유무를 또다시 확인한 뒤에 기소하고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우 진짜 저런 진짜 파렴치한 몹쓸 인간들은 이 땅에 이 지구상에서 좀 없어지는 날이 빨리 오길 좀 뉴스파이터도 눈 부릅뜨고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